성공은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부여가 얼 나이팅게일은 생전에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 사업가는 언제 성공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어느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고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죠. 성공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어째서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결정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은 성공하려고 평생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은 성공은 이루기 어렵다는 압도적인 증거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 그래서 운이 좋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만 성공한다고 성공은 남의 이야기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에 이른다. 성공은 단지 결정이라는 진실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라. 지금 결정하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당신에게 있는 자원이 무엇이든 그것을 활용해 시작하라. 그게 다다. 따지지 마라.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 지음, 최은하 옮김, 부키 출판사의 부의 시크릿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차? 건물? 여기 성공에 대하여 40년 넘게 연구하고 자신의 철학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밥 프록터입니다. 밥 프록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그루입니다. 40년 넘게 독보적인 강연가, 작가, 컨설턴트, 사업가로 활동했으며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의 힘과 긍정적 사고, 동기부여, 잠재력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통찰력, 영감, 아이디어, 시스템, 전략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 책에서 성공을 위한 12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공과 성취 동기에 대한 정신적 지원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선하고 번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2가지 방법 중 결정이라는 챕터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성공, 위험, 끈기, 책임감, 확신, 행동, 돈, 목표, 태도, 창조성 등 모두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로서 성공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고 번영과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결정.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라. 결정은 마법이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활동을 일컫는 이름이 있다.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하느냐 않느냐가 커리어를 창출하느냐 망치느냐를 좌우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데 능숙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 필수 정신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력을 강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커리어 내내 쥐꼬리만한 수입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답답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다. 결정은 당신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결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결정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정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는 결정 관련 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기업계조차 직원 훈련이나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이쯤에서 그럼 결정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 당신은 이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를 잘 생각해보고 소화해낸다면 당신은 이미 결정력 기르기를 시작한 셈이다. 이 장을 통해 당신은 결정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책장에 꽂아두고 싶어 할 만한 훌륭한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아주 강력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하비 케이의 결정력이라는 책이다. 부제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법이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고민하지 마라. 현명한 결정을 하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지 않다.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특정한 훈련을 하면 매우 능숙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큰 보상을 받는다. 결정하기는 통달할 수 있는 정신훈련이다. 사고하기나 상상하기, 집중하기 같은 다른 많은 정신훈련과 비슷하다. 이런 능력을 하나하나 개발하면 엄청난 보상을 얻는다. 이런 정신근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흔히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마법과 같은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결정하기에 능숙해지면 삶에서 갈등과 혼돈을 사실상 제거해버릴 수 있다. 결정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질서는 객관적인 현실, 즉 결과로 나타난다.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은밀하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겉으로 드러난다. 환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는데 아마 결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누구도 당신의 결정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결정의 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본다. 우유부단의 원인, 양가 감정과 낮은 자존감. 결정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탄을 맞는다. 우유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내적 전쟁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른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양가 감정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정신과 박사가 아니라도
마음이 한동안 양가 감정에 빠져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리라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양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리에 빠지며 생산적인 활동을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신 상태에 놓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그냥 존재하는 수준이다. 한 번의 결정 또는 일련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주의 기본 법칙은 창조 아니면 붕괴다. 우유부단함은 붕괴로 이어진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당신은 내가 뭘 하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당신과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우유부단한 감정 몇 가지를 떠올려 보자. 사랑이냐, 이별이냐, 그만둘까, 계속할까, 할까, 말까, 파산이냐, 아니냐, 일하러 갈까, TV를 볼까, 살까, 말까, 말할까, 하지 말까, 알릴까, 말까. 누구나 가끔은 이런 양가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자주 생긴다면 당장 멈추겠다고 결정하라. 양가 감정의 원인은 우유부단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유부단함이 양가 감정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이다.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인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은 운 좋게도 결정력을 길러주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스스로 이 능력을 키웠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바로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바란다면 결정에 능숙해져야 한다. 심지어 결정에 이미 능숙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결정력을 더 향상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라.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브라운은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로켓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이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수천 가지는 되었지만 어느 것도 묻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 역사 수십만 년을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의 마음속 목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달성되었다. 이 목표가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였다. 시간이 걸리는 건 우주의 자연법칙에 지배를 받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필요한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매우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솔직히 그건 생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기보다 집안 어른들에게서 물려받은 의견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 어른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과 생각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와 의사결정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각자 인간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 생각의 총체다.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멋진 하루가 보장될 것이다.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마라. 상황과 실패는 잊어버려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까? 다양한 장애물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때도 우리는 상황상 대충 넘어간다.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처한 상황 때문에 많은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목표가 사라진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뭐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는가. 때문에 뒤에 늘 따라오는 것이 상황이다. 상황 탓에 돌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파리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또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라. 파리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돈은 필요 없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들은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긴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가 수백만 달러의 연봉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는다. 그런데 이런 선수조차 타석에 서면 때리는 공보다 놓치는 공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친 건 모두가 기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 당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찰스 F. 캐터링은 말했다. 발명할 때 99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세상은 당신의 성공을 보고는 실패는 곧 잊을 것이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라. 실패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을 얻도록 준비시켜준다. 기억하라. 성공하기는 결정이다. 비전 세우기, 걱정 버리기. 오래전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곧바로 그녀는 훨씬 더 안 좋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비전이 명확할 때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삶으로 자신을 구속한다. 성공해 보려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실패는 자아상을 손상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번영하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라. 이 비전을 고수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하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더 잘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업에서 어떤 성공을 원하는지에 대해 멋진 미래를 떠올려 보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 설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다 해도 비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영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비전은 틀림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비전이 생기면 이루겠다고 결정 내려서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 일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지는 걱정하지 마라. 열정을 불사르며 결정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은 버려라. 당신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 이 힘은 완벽하다. 이 완벽한 힘이 책임지고 이를 성공시킬 것이다. 걱정만 늘어놓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걱정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걱정은 어떤 치유도 하지 못한다. 걱정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다. 걱정은 상황만 악화시킨다. 제임스 커크는 말했다. 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이 온 국민의 취미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커크의 말을 기억하라. 걱정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라. 믿음을 가져라. 뭔가 부족할까봐 걱정하는가? 그런 걱정은 우리의 공급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당신과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의 공급원에서 우리의 삶으로 유입된다. 공급원은 단 하나, 바로 0이다. 모든 것은 0에서 나온다.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욱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대부분 자신의 월급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유일한 공급원인 0에서 나온다. 회사는 그저 월급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다.
공급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의 작용 법칙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림의 실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영이 즉각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한다는 진실을 당신이 알기 때문이다. 사전 결정의 기술. 게리 로버트는 삶의 장애물 정복하기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바로 사전 결정이다.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야 하는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보라. 오래전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토론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토론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토론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나서는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일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훈련과 성공의 관계는 탄소와 강철의 관계와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군중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다. 10중 8구 이 행동은 성공에 가장 해롭다. 바로 군중을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중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갔다. 당신은 어렸을 때 이 아이처럼 해 라거나 저 아이가 하는 대로 해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군중을 따르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옷까지 비슷하게 입으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는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도 않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라. 군중에게서 벗어나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한 사람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슬로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들에게는 일과 놀이에 구별이 없었다. 매슬로는 말했다. 자아 실현을 하려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일을 잘해야 하고 즐겨야 한다. 매슬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가치관을 지녔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나 부모, 주변 사람들이 부여한 게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키워나갔다. 당신 인생은 중요하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할 능력, 잘 해낼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현재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금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 저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을 자기 잠재력보다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개념을 확장해보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이 만든 한계 내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지닌 다양한 종류의 힘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량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 것이다. 결정만 하면 당신은 과거의 가장 위대한 리더들의 정신을 활용할 수 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결정하라. 위대한 리더들의 삶을 연구하겠다고 결정하라. 이 결정에 제임스와 에디슨이 말한 잠재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결합하라. 당신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사용하라. 이 귀중한 정보를 활용하라.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진실을 인식하라. 당신 안에는 어서 꺼내져 마음껏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지금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라.